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제 정규강의 준비 기간이잖아요. 이때가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데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리하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리하고 하루도 안 빼고 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시장에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떠나서 좀 시장에 나가보시기를 정말 권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랑 격차가 꽤 있어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막 불안해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다가 분명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작된 지가 지금 좀 됐는데요. 제 생각 외로 퍼져요. 그러니까 지역이 퍼진다고 해야 할까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이 점차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언론에서 다룰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나가보시면은 언론이랑 데이터랑 현장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럼 앞으로 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난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랬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나가보시면은 추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확인해보고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 핫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미분양 얘기를 좀 하고요. 미분양을 현재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필수로 아셔야 되는 부분을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14기는 현재 접수 기간이고요.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아파트 미분양 1년 새 21배 늘어. 8호,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죠. 초가 더 안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사에서 조회수를 뽑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서울은 미분양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미분양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미분양은 사실 7만 5천 호가 넘었는데요. 8만 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올해는 10만 호가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거를 영상을 보실 때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모두가 건드리는 게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몇 배가 늘었다, 미분양이 몇 호다. 이게 안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분양이 일정 호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건설사는 지을 엄두를 못 내요.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분양이 10만 호가 넘어가면은 웬만한 건설사는 미분양 현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현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면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되게 어려운 것처럼 건설사가 미분양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다음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미분양 이전에 공공택지가 낙찰이 안 돼요. 공공택지를 건설사에서 안 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요. 공공택지를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끝장나죠. 한강신도시에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었었거든요. 자, 지금은 미분양이 7만 5천 채예요. 자, 그러면 이놈의 미분양은 옛날에 전국적으로 몇 채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놓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16만 5,588호예요. 이게 전국에 미분양이 깔려 있었고요.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미분양이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미분양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가끔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귀찮을 만큼 자주 얘기했잖아요. 경희궁자이, 미분양, 마곡지구, 미분양, 레미안 대치팰리스, 미분양, 반포자이, 미분양, 고레힐, 미분양,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미분양. 이거 말고도 정말 서울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파트들이 미분양인데 아무도 안 샀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이 전국에 남아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정부는 그 당시에 미분양 사태가 내수 경기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이번 둔촌주공 사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분양 16만 5천 호는 대부분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국에 만약에 16만 5천 호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소화가 됐다는 건 주인을 찾았다는 거죠. 그 주인을 찾았던 그 당시 미분양 아파트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됐습니다. 그걸 사간 기관들은 돈을 벌었고요. 또 혜택이 있었거든요. 혜택을 가지고 주택을 사간 사람들은 또 돈을 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서울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은 다소 비난이 나올 거 아는데요. 제가 사전에 딱 말씀을 드릴게요. 미분양을 사란 뜻이 아니에요. 네, 사지 마세요. 제 영상 요거 보시고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딴 뜻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저도 좀 그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전에 미분양을 사서 손해를 보신 분보다 미분양을 사서 돈을 버신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미분양은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역사적으로 다르게 살아온 길이에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맞추지를 못해서 저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미분양이 나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 현장에 나가서 사도 되나? 그리고 이 미분양 현장이 얘만 이런가? 다 이런가? 분양가가 비싼가? 왜 미분양이 낫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전 미분양 현장을 지금 다니거든요. 특히 대구 같은데 미분양 현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사실 저희 멤버십에 꽤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미분양 현장에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왜? 미분양 이렇게 기사가 뜨면은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냐면 절대 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궁자이, 마레프, 레미안데치팰리스, 반포자이, 마곡지구, 강동구의 그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미분양이었다니까요. 당시에 산 사람은요, 거의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은 뭐 흔들흔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40억이 넘거든요. 한 45억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얘가 분양가가 제가 기억하는 게 11억에서 12억 사이였을 거예요. 12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것도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건설사가 좀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겁을 내느냐? 예전에 IMF 끝나고 우리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사들한테 분양가 자율권을 주고 난개발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이게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 사실은 용인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은 건데 당시에는 난개발이었고 그때 분양가가 진짜 비쌌어요. 왜 비쌌냐? 그 당시에 용인시는 시세를 견줄 만한 아파트가 없는 상태로 마구잡이로 지어댔는데 건설사가 비싸게 불렀어요. 왜? 당시에 분양 붐이 불었고 국가에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미뤄졌습니다. 좋은 아파트도 많이 태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란 판단이 나중에 됐던 거죠. 사람들은 그때 기억을 해요. 미분양 이꼴 비싸니까 거품이 꺼져야 된다. 심지어 지금 거기도 분양가 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빌어서.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났으면은 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못을 받겠습니다. 미분양을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만약에 미분양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미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못 사실 거예요. 왜 못 사냐면은 입주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리고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상담을 가끔 주세요. 특히 대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대구에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왔다. 사러 가도 되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경험상 저도 이제 분양권 투자를 옛날에 미분양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 개수가 일정 이상 쌓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할인 분양할 수도 있거든요. 할인 분양하면 기존에 이제 이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난리가 나요. 한강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막 출입구 막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TV도 나오고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영종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할인 분양은 하여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안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제 미분양이 몰려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우량하지 못한 시행사, 시공사가 껴져 있는 데가 한 곳이 할인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퍼져요. 그런데 퍼진다는 건 왜 퍼지겠어요? 서로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아파트 시장은 더 침체가 됩니다. 할인 분양 쭉 쌓이잖아요. 구축까지 다 무너져요. 신축이 구축보다 싸지거든요. 어떤 데는. 그러면 정말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양가 자체가 너무 싼 데 있죠. 너무 싼 데는 할인 분양을 못 해요, 거의. 거의 그대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 거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제가 정할 게 아니라 시행시공사가 정하겠지만 제 경험상 분양가가 꽤 있었던 곳이 할인 분양을 많이 합니다. 빨리 털어내야 되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돈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예전에 세종시 같은 데 있죠. 세종시. 세종시가 제가 처음 갔을 때 첫마을이 분양가가 제가 처음 접했던 현장이 평당 540이었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400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막 이렇게 오지 않았었거든요. 평당 540인가 560이었으니까 24평짜리가 1억 5천이 안 됐었죠. 그런 현장은 할인 분양 가기 어렵거든요. 물론 미분양은 납니다만 쭉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분양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추후의 시세는 회복한 적이 많다. 자, 미분양이 여러분 지금 7만 5천 원을 넘어서 쭉 나가고 있고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고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미분양 서울 아파트가 1년 새 21배가 늘었지만 워낙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서울은 미분양이 전혀 문제가 될 수치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다만 예전에 미분양이 16만 5,588채였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걔네가 시간의 힘을 빌어서 다 소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고요. 현재는 다시 그게 올라가서 7만 5천 채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정신 나갔다는 소리밖에 안 듣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대 현장에 나가보면 안 되는 최고의 경고의 사인이자 망하는 징조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를 알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기회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다룬 거예요. 누가 봤을 땐 위기고 누가 봤을 땐 기회가 다가오는 걸로 보일 텐데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남들이랑 똑같은 시야를 가지고서는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